이번에 보실 물건은 다가구 주택입니다. 사진처럼 3층짜리 건물이고요.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게 특징입니다. 사건 번호는 2021 타경 6138이고요. 감정가가 5억 5천, 최저가는 3억 5천인데 제 생각으로는 이게 이제 한 7억 정도, 이게 이제 이전에 감정이 7억 정도가 됐는데 내부 상태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게 이제 불허가 되고 다시 감정을 해서 5억 5천까지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제 누수나 이거 단점이 있긴 있어요. 누수나 어떤 그런 부분을 해결하면은 7억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닌가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체감상 떨어진 거는 5억 5천 5억 5천에서 3억 5천이지만 사실 반토막이 됐고 3억대다 라는 겁니다. 보증금은 3,500, 다가구 주택 2010년, 그러니까 이제 지은 지 13년 차. 건물 외관성 보면은 깔끔한 모습이죠. 그죠? 그래서 뭐 깨지거나 그렇게 오래된 모습은 아닙니다만은 내부 상태가 조금 안 좋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해결을 하면 좋을지 설명을 드릴게요. 땅은 120평, 건물이 175평. 그러니까 이제 땅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170평이면은 거의 200평에서 30평 정도 모자라니까 중대형, 거의 대형 평수의 어떤 3층짜리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격대는 3억이다. 통영이 있고요. 그다음 무전동에 있습니다. 통영 무전동이면 시청 인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나쁜 위치는 아닙니다. 10월 30일 통영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로드뷰를 보면서 건물 외관이나 상태를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여기 다빈치 빌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해당 건물이고 대리석 마감으로 잘 되어 있고 샤시, 그죠? 하이 샤시고 1층 같은 경우는 방범창이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동문. 그렇죠? 그래서 이제 관리나 이런 거는 뭐 나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대략 한 6m 정도 되는 도로에 접해 있다라는 겁니다. 주변이 뭐 다가구 주택에 거의 이제 그런 근방에 있어요. 다가구 주택이고 3층짜리고 그리고 이제 지상에 피로티 건물이 아니라 지상에 주차를 좀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2층하고 3층을 보고 있고요. 자, 그렇게 이제 바닥 부분도 이렇게 되어 있고 바닥에 이제 살짝 이런 부분이 균열이 좀 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균열이 가는 부분이니까 그게 무리할 것은 없고, 근데 이제 주차가 지상에 일단 주변에 보면은 이제 다가구 주택촌들이 좀 있고 다 이런 모양의 어떤 주택들이 있고, 그죠? 그리고 이쪽 이제 주차장은 아까 건물 앞쪽에 여기도 될 수도 있지만 이쪽으로 해서 이제 총 8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총 11세대예요. 보시면 좀 이따 설명할 텐데 1층은 4세대, 2층도 4세대, 3층은 3세대, 이렇게 해서 총 11세대. 그러니까 이제 월세를 11집에서 받고 그 다음에 주차는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죠. 왜냐면 가구수나 워낙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인근에 보면 다가구 주택들이 전부 다 그래요. 다 이렇게 생겼다. 그리고 건물 측면도 이렇게 대리석 마감했고 주변에 이제 다 이런 식으로 건물을 지었다라는 느낌이 들죠. 자, 그래서 건물 외관이나 이런 걸 살펴봤고요. 좀 더 자세히 내부를 들여다보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지적도를 보면요. 건물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땅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6m 정도 되는 도로에 접해 있고, 그리고 이제 제시가 있는데 제시가 여기 주차장 쪽 기역하고 니은이 있어요. 그래서 제시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시의 건물은 기역이 요거죠. 그래서 지붕, 그러니까 이제 그 샤시로 어떤 물이 들이치지 말라고 지붕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 니은 같은 경우는 이게 한 5평 정도 되는 건데 이제 옥상 탱크랑 이제 보관할 수 있는 그렇게 이제 어떤 되어 있는 상태로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면은 저 여기 3층 3층에 이렇게 아마도 이게 이제 주인 세대로 좀 빠진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1층, 2층, 3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측면에서 보는 것처럼 측면도 뭐 깨지거나 그런 건 없죠. 그리고 제시의 니은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옥상인데 여기에 이제 물탱크실하고 보면은 이제 내부가 좀 이렇게 지저분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런 쪽이 누수가 조금 있는 것 같긴 한데, 비가 와서 비 온 날에 사진을 좀 찍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쪽 바닥 방수가 초록색이 아니죠. 요새 짓는 거는 이제 전부 다 이런 회색의 방수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이쪽 물탱크실이죠. 제시이고, 그 옆에가 이제 컨테이너가 이렇게 있는데, 어떤 창고나 뭐 이런 식으로 쓰려고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전기선 들어가는 거 보니까 등이랑 뭐 이렇게 쓸 수 있게끔 해놓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누수 부분을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감정이 1억 1000 됐는데 한번 그 매각이 됐다가 불허가 결정으로, 아마 이제 불허가 결정이 내부,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 감정 평가를 보면 이 7억짜리 감정서를 보면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이제 낙찰 받고 감평서가 이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근거로 보면은 이전에 한번 낙찰됐거든요. 낙찰됐다가 요걸로 그 사유로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해서 어떤 이제 불허가가 난 게 아닌가, 그리고 감정가가 5억대까지 떨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챙겨볼 거는 거의 대략 한 2억 정도 감정이 빠졌는데, 이 누수 때문에 2억까지 빠질 거는 없었거든요. 뭐 수리하고 뭐 하는 데는 이제 돈이 좀 들겠지만, 그래도 그 수천만 원이면 되는데 2억까지 빠진 거면 오히려 땡큐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면은 오히려 이제 더 싸게 살 수가 있는 구조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사진을 보면서 이제 누수를 이제 찾는 게 막연하고 두렵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리비가 얼마 들어가냐 이런 것도 애매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거 수도 없이 수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상보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수리비가 과대포장되어 있고 잘만 하면 이렇게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노하우 측면도 해당 물건을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보면 이제 눈여겨볼 게 천장, 벽면, 그 바닥은 어떤 이제 장판도 드러냈죠.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없는데, 여튼 천장이랑 벽면까지 녹이 그 곰팡이가 다 쓸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첫 번째로는 이제 윗집에 살 수 있고, 두 번째는 외벽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보면은 아까 외벽이나 이런 부분은 깔끔하고 깨진 부분 없었죠. 그래서 이제 1번으로 좀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윗집. 왜냐면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느 부분이 가장 심한지를 봐야 돼요. 102호도 마찬가지죠. 벽면, 검었죠. 벽면, 그죠? 바닥 부분은 장판 다 드러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특이할 만한 점은 가구는 멀쩡해요. 가구는 멀쩡하다. 이게 이제 껌에서 혹시 불이 나서 그랬나 싶을 정도로인데 그건 아니죠. 가구 짓기로는 멀쩡한 거 보니까 불에 의해서 그런 건 아니고 누수로 그런 거다. 그리고 이제 103호 같은 경우는 벽면은 그나마 좀 멀쩡하죠. 벽면은 괜찮습니다. 천장이 누렇게 됐다 뜨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101호하고 2호, 1, 2 라인이 가장 심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05호 같은 경우는 멀쩡하죠. 집기나 이런 게, 그렇죠? 멀쩡합니다. 우드로 이제 설치해놨고. 그래서 105호 같은 경우는 제 생각으로는 이제 제가 계산하기 쉽게 그냥 1층, 2층, 3층에서 1, 2층은 원룸이 각각 4개씩 해서 8개, 3층은 1.5룸에서 3개에서 이제 이렇게 좀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추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산하기 쉽게 1층하고 2층은 이제 원룸을 했는데, 실상은 105호는 1.5룸. 그러니까 이제 방이 하나 있고 주방 겸 거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5호 같은 경우는 이제 4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호, 2호, 3호, 원래 4호인데 이게 없고 5호로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4가 재수없는 숫자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부분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지금 5호는 멀쩡해요. 1호, 2호, 3호 라인. 그러니까 이제 1호랑 2호 라인이 가장 심하니까 여기 위에, 그쵸? 2층도 봐야 돼요. 1호, 2호, 2층에 어딘가 누수가 엄청나게 생긴 거다. 그래서 보시면 201호 위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위층도 이러니까 이제 3층을 봐야겠죠. 3층 어딘가에서 누수가 생겼다고 알 수가 있는 거죠. 내부를 보면 천장하고 벽면, 그리고 지금 201호에서 이제 물이 많이 떨어졌나 봐요. 이게 바켓을 받아놨죠. 그래서 이런 게 물을 떨어지니까 이렇게 받아 놓으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201호가 가장 심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202호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벽면은 또 그나마 괜찮죠. 벽면은 괜찮은 데는 또 괜찮아요. 근데
천장도 여기 측면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1층이 1호하고 2호가 가장 심하고, 그 다음에 2층 올라왔을 때는 1호가 그죠? 1호가 가장 심하고 2호는 좀 덜하다. 그리고 3호도 마찬가지로 벽면은 또 괜찮죠. 물론 이제 여기 약간 지저분한데 벽면은 괜찮은데 또 천장은 가장 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추정을 해보면은 1, 2호가 가장 심하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 301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301호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벽면은 괜찮죠. 벽면은 괜찮아요. 천장도. 그죠? 근데 이제 바닥이 엉망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걸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1호, 3층 1호에서 누수가 생겨서 2층 1호, 2호, 3호까지, 그리고 1층 1호, 2호가 가장 심하죠. 그러니까 이 라인에서 3층 1호 라인에서 어딘가 그 물이 터져 갖고 이렇게 직선으로 흐는 거예요. 그래서 3호도 좀 심하긴 하는데 5호까지는 이 물이 여기까지 안 오는 걸 보면은 이 3층 1호가 좀 원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3층 1호 바닥이 아마도 이제 추정컨대, 정확한 거는 이제 설비 업체를 불러야 되겠지만, 이런 걸 추정해 보면은 301호 난방 배관이든, 그러니까 이제 그 배관이, 수도 배관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 난방 배관이 있고, 그 다음에 냉온수 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배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게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301호에 아마 지금 이렇게 물이 새고 이렇게 된 거 보면은 메인을 잠궈 놓은 것 같아요. 301호. 그래서 301호 메인을 틀어서 그 아래층 있죠. 2층의 어느 부분을 좀 새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고, 그리고 가장 확실한, 그러니까 자가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메인 301호 메인을 열어봐요. 수도. 그러면은 301호에 붙어있는, 그리고 혹은 이제 어떤 301호에 그 붙어있는 그 계량기 있죠. 계량기 지침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잠갔으면, 그러니까 메인을 열고 301호의 어떤 수도나 난방, 그러니까 수도 같은 경우는 이제 잠가 놓는 거죠. 수도를 잠가 놨는데 계량기가 돌아요. 그러면은 수도도 안 쓰고 뭐 변기도 안 쓰는데 계량기가 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이 난방 배관이나 수도 배관에서 물이 이제 새는 것을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까지 확인됐잖아요. 그러면은 난방이나 수도든 어디든 거기서 이제 새는 거니까 여기까지 좁혀졌으면 거의 해결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설비업자 있죠. 설비업자를 불러요. 누수업자나. 그래서 이제 부르면은 이런 상황을 얘기하면은 바로 그 압을 체크하거나 아니면 소리로 체크하거나 아니면 이제 물이 흘렀을 때 어떤 그 측정 기기 있거든요. 그걸로 이거 체크를 해서 그 누수된 부분, 한 군데라고 하면은 뭐 한 군데면 한 군데만 하면 되고, 두 군데면 뭐 두 군데를 하면 되는데, 대부분 난방 배관 같은 경우는 요새는 엑셀 파이프, 그러니까 이제 동배관 같은 경우는 노후되고 그러면은 이 동이 삭고 그래서 좀 깨지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2010년 승인 건물이에요. 그래서 요 정도는 이제 엑셀 파이프로 쓰거든요. 근데 엑셀 파이프 같은 경우는 아무리 오래됐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동배관처럼 노후돼서 그 배관에 구멍이 나서 어떤 그 누수가 새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이제 엑셀 파이프 같은 경우는 주의할 점이, 이제 엑셀 파이프랑 이렇게 연결되는 이음매 있죠. 이음매가 이제 그 부속품을 커플링이라고 하는데, 이 커플링 부속품을 잘못 썼거나 아니면 조립 상태가 약간 완전하지가 않거나 이런 쪽에 틈이 있거나 그러면은 여기서 새거든요. 대부분 이렇게 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찾아서 방바닥을 깨는 거겠죠. 만약에 여기서 샌다고 하면 이 부분만 딱 도려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엑셀 파이프를 고정하고 하면은 쉽게 해결이 된다. 방바닥을 깼으니까 다시 이제 몰탈로 마감 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부위가 한 부위라고 하면 40에서 50이면 잡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모른다고 하면은 막상 겁이 나고 그렇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배장판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302호도 보시면 내부 지금 멀쩡하죠. 301호만 이제 난장판이 된 상태니까. 그 다음에 302호, 그죠? 302호 내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소파도 들어있고, 천장, 뭐 깔끔하죠? 그래서 누수가 이제 옥상에서 새는 게 아니라, 바닥. 그러니까 이제 301호 바닥에서 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303호 내부도 마찬가지로 지금 천장 벽면 깔끔하죠? 그래서 이제 누수 같은 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잡아가면 금세 해결이 돼요.
303호, 그죠? 이렇게 깔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어려움이 있으면은 제가 유료 컨설팅은 또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료 컨설팅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계약서나 뭐 이런 거 주고 받아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층별 안내도를 정리를 해보면 1층부터 3층까지 3층짜리 건물이고, 그리고 1층은 원룸.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면은 승강기는 없어요. 이 해당 건물 같은 경우는 승강기는 없다. 그래서 승강기 없으니까 복도를 한 5평 빼면 32평이죠. 그래서 나누기 4를 하면 대략 48에 32. 그러니까 원룸 하나당 8평이에요. 그리고 투룸 같은 경우도 나누기 3이 하면은 이제 그 11평 정도 되고, 그래서 이제 계산하기 쉽게 이렇게 했지, 사실상 1층에 보면은 1.5룸이 있었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이런 구조는 아닐 거다. 그래서 현장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지만 지금으로서는 이제 계산하기 쉽게 좀 설명을 드리고자 그렇게 얘기를 한 거다. 그리고 임차인 낙찰받고 물어줄 돈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말소 기준일이 2010년 1월 21일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2018, 16, 16 거의 다 이제 후순이죠. 그래서 이제 낙찰받고 물어줄 것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보면은 전세가 원룸이 3,800이고 2,000에 20, 2,000에 20, 그리고 300에 28. 이렇게 원룸이 2,000에 20, 그리고 300에 28 정도의 월세가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세는 뭐 3,800개 있는데 지금 302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죠. 8,0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302호가 그 주인 세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이제 뭐 이게 보면은 임대차 기간이 16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꽤나 오래 지났고, 오히려 이제 여기보다 시세가 또 올랐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고 하면 그래도 원룸 기준으로 최소 25만원은 좀 받지 않을까, 그리고 투룸은 한 30 정도 받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월세 시세, 월세 매물을 보고 좀 설명을 해볼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임차인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 205호부터 해갖고 103호 이렇게 전부 다 있는데 2000에 25, 뭐 3500에, 그러니까 보증금을 크게 가져가면 월세는 좀 작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2010년 말소 기준으로 보면 전부 다 후순이에요. 그래서 낙찰받고 뭐 물어줄 것은 없어 보인다 라는 겁니다. 여기 뭐 한국주택, 그러니까 LH죠. LH공사 같은 경우는 103호, 203호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뭐 그래봤자 후순위니까 뭐 물어줄 것은 없어 보입니다. 위치도입니다. 위치도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본건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죠. 그리고 주차가 8대 정도 되니까 차가 있어도 뭐 무리가 없고, 차가 없어도 교통편은 무리가 없죠. 그리고 통영시청이 바로 앞에 있어요. 그죠? 그래서 교통편이나 거주 환경, 그리고 이런 어떤 시설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동네가 그래도 편의시설이나 위치나 나쁜 편은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건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통영 IC 있죠. 차가 있다고 하면 통영 IC 가는데 1.4km예요. 가까운 위치죠. 그리고 왼쪽으로는 통영중학교, 그 다음에 충무고등학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통영이 이쪽이 좀 시내권인데 통영시청까지 해서, 그래서 약간은 외져 있긴 하지만 버스 정류장 있고 통영 IC가 금방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 그리고 학교 애들이 있는 자녀들은 뭐 출퇴근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세를 볼 텐데요. 월세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인근에 월세가 잘 없어요. 거의 매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로드뷰 봤을 때 본건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런 주변에 다가구 건물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다고 하는 거는 매물이 없다고 하는 건 다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공실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사실 단점. 왜냐면 위치가 뭐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시청이랑 이렇게 있기 때문에 임대나 월세 받기에는 나쁘지 않은 위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자, 그래서 일단 월세를 보면 이게 숫자 1이라고 돼 있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1.5룸 본건 원룸을 8평 잡고 25를 잡았잖아요. 근데 이거는 25년 오래된 거예요. 본건은 이제 2010년승이니까 지금 이제 15년, 이거보다는 10년 정도 신식이 있고, 근데 이제 500에 25예요. 12평짜리가 1.5룸. 그래서 1.5룸이 어떤 건지 좀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방이 하나 있고요. 거실 겸 주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화장실 있고, 이게 1.5룸이에요. 원룸 같은 경우는 이 방 하나에 다 있는 거예요. 거실 있고, 반경 거실, 화장실 거, 이게 이제 원룸.
이거를 이제 또 혹은 미니 투룸, 미투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1.5를 미투. 그래서 이제 투룸이라고 하면은 이제 방 2개 있고, 거실이 여기 또 따로 있고, 화장실이 있고 해서 이거를 이제 투룸, 그래서 정투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튼 1.5룸이 500에 25.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건이 여기 있고, 월세 인근에 월세 매물이 없어서 좀 크게 범위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투룸인데 500에 43.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연식은 좀 비슷하죠. 15평 정도. 근데 평수는 좀 더 큽니다. 근데 이제 승강기도 있고, 본건 같은 경우는 승강기가 없어요. 근데 이제 500에 40. 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투룸 같은 경우는 본건을 30으로 잡았어요. 좀 많이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층별 월세 고액은 추정입니다. 계산하기 쉽게 한 거이기도 하고요. 정확한 거는 현장을 통해서 파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원룸 하나당 25를 잡고 한 층당 이제 4개니까 100, 그리고 투룸 같은 경우 30, 90 해서 총 월세가 290 정도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매각이 한 번 됐었어요. 이때는 매각 됐을 때가 7억 원에서 이제 매각이 한 번 됐다가 그 다음에 최고가 매각 불허가 결정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내부를 들어가 보니까 난장판이고, 감정 법원에서 제대로 조사를 해야지 왜 이런 거 입찰자한테 안 알려주고 했겠냐, 이렇게 어떤 매각 불허가 사유를 냈겠죠. 그래서 돈 돌려달라 라고 하면서 되고, 그래서 이제 재차 감정을 해보니까 내부가 엉망이고, 그래서 이게 거의 얼마 가까이인 거죠. 2억은 아니고 1억 6천이 까인 거예요. 그죠? 1억 6천. 1억 6천에 비해서 지금 방수나 이런 거는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면은 잡는 거는 얼마 안 걸립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어떤 특징적인 거고, 그래서 지금 거의 이제 5호 라인이랑 3층 지금 수리할 게 지금 보면 201호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원룸이 수리할 게 101호랑 102호, 103호, 105호는 멀쩡했죠. 원룸 3개.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201호, 202호, 203호, 105호도 멀쩡할 거예요. 또 3개. 그 다음에 301호, 그 다음 302호하고 303호는 멀쩡했죠. 그러니까 이제 총 6개 해서 총 7개 세대를, 총 11개 세대 중에서 총 7개 세대를 도배장판이나 지금 가구나 옵션 같은 경우도 곰팡이 때문에 많이 난장판이 됐죠. 그래서 옵션 같은 경우는 뭐 닦아서 쓸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곰팡이 때문에 사실 건강에,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포자가 날리면 그게 이제 에어컨으로 들어가고 하면은 사람 몸에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7개에 대해서는 거는 올수리 좀 다 해줘야 될 거예요. 냉장고, 세탁기, 뭐 TV, 뭐 이런 부분, 가장 큰 건 그 에어컨, 이렇게 좀 다 맞춰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부담이긴 하지만, 근데 누수 잡고 7개 그 원룸 도배장판 하고 하는데 과연 1억 6천원까지 들까? 아니라는 거죠. 제 생각으로는 이거 해봤자 한 2천에서 3천이면은 떡을 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완전 땡큐죠. 그죠? 그래서 오히려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돼서 이거는 이제 2, 3천은 수리 경험, 저처럼 수리 경험이 좀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은 이거 눈탱이 잘 맞아요. 그 인테리어 할 때도 사실 인테리어가 사실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보면은 이거는 어떤 투자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경매 투자할 때 혹은 이제 월세나 임대 목적으로 수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중복 수리를 하면 안 돼요. 절대 중복으로 하면은 이 돈이 또 나가거든요. 제대로 수리 안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복 수리를 어떤 유도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악질적인. 그러면은 이래서 인테리어 사기를 먹어요. 그래서 인테리어 부분도 이제 잘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인테리어 사기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도움이 필요하면은 저한테 유료 상담을 요청하세요. 그러면 제가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좀 싸게 제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 경매 낙찰받고 하고 수리하는 거는 월세 수익이나 임대 수익을 좀 최대한 극대화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맞게, 이런 목적에 맞게 인테리어를 해야 돼요. 그죠? 그런 수준, 그러니까 내가 사는 수준, 나는 진짜 깔끔하고 나는 최고 베스트 옵션으로 살아서 나는 이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래봐야 월세 많이 못 받아요.
최대한 깔끔한 수준, 그러니까 이제 가성비 있는 수준으로 월세 임대 목적에 맞춰서 수리를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목적입니다. 그러면은 안 그러면은 수리비 같은 경우는 요 정도 할 수 있는 건데 요 정도 이 정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수익률 까먹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노후 건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제대로 된 수리를 해야지 수익률이 극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참조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 주의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이라는 건 분명히 단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인근에 교통편이랑 주거 환경 괜찮죠. 그리고 가장 큰 애로사항은 이제 수리 경험이 없고 이런 거를 전혀 할 줄 모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조심해야 돼요. 이런 부분 눈탱이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누수로 인한 수리비만 좀 해결이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싸게 월세 수익도 7억대가 이제 290까지 현재가가 3억 5천이니까 싸게 살 수 있는 어떤 메리트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